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원텍트 성과 공유회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예빈과 대학, 가족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객석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더 양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전달을 위해 본 사회자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출입 시 제공해드리는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도우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최민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조선간호대학교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원텍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원텍트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내빈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좌중을 향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선간호대학교 김상진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혁신지원사업단 단장이신 신정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교무, 학정 및 학생에 관한 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미정 교학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본부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업교육혁신센터장이신 한석용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이신 안민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취창업지원센터장이신 이정미 교수님 자리에 계십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신 위성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생상담센터장이신 김유정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팀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홍 교학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정원 총무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일 기획산학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 간호학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뒤에 지금 계시는데요. 정계선 최금봉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 양수정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여러분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참석하신 내외빈을 일일이 소개해드리거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간호대학교 김상진 총장님께서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원택트 성과 공유회를 위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교정에 하얗게 그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 성과 공유회를 환영하는 것 같은 날씨 같아서 저도 매우 오늘의 뜻깊고 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 전 인류를 다가와서 우리 대학에 다른 것보다도 혁신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걱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그 혁신 지원 사업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3주기 평가의 어떤 자료, 정보를 축적을 하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했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교원과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같은 아이디어와 그 도전의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와 같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은 3개 부분 교육혁신, 산하협력혁신, 로컬 혁신이라는 3개 부분 밑에 10개의 각각의 사업 부분을 추진하여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집중한 그와 같은 결과물, 또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그와 같은 지도,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그 행정의 그 시스템의 서비스에 의해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성과 공유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대학,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특별하게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와 같은 대학으로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관련 부서의 스태프들하고 우리 교직원들에게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사로 나가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혁신 또는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디지털 혁신, 문화 혁신 등 혁신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혁신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 조선간호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와 함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간호 인재 양성에 있어 과감한 혁신과 또 개혁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을 둘러싼 사회 변화의 교육적 의미, 특히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을 충분히 분석하고 향후 교육 혁신과 또 방향, 그런 과제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의 격려사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2020학년 2차년도 혁신지원사업의 경과보고를 신정신 혁신지원사업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2020년 2차년도 혁신지원사업 특화 방향과 사업 추진 체계, 비목별, 영역별 집행 현황, 그리고 자율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020년도 2차년도 혁신지원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서 우리 혁신지원 사업 방향은 노인 간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와 미래 간호 현장 실무 전공 교육 활성화였으며 이에 함께 올해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감염관리 간호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2차 년도 특화 방향을 AI 창의융합 감염관리 간호인재 양성으로 특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사업 전략으로 학생 지원 및 촉진 혁신, 미래형 교육 혁신, 교육환경 시스템 혁신, 지역 산학 연계 혁신 등 4개 영역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사업 추진 체계는 에드워드 데빙의 PDCA 사이클을 활용하여 혁신지원사업단에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수립하여서 사업 조직에 있는 각 분과별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과 확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이러한 철저한 이 사이클을 통해서 평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목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번 혁신 사업에서 11억 7,500만 원의 수주를 하는 상태에서 7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비에서 63.5%,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64.7%, 기자재 구입 운영비에서 56.9%, 기타 사업 운영비 62.4%, 인건비 79.9%로 현재 65.1%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크게 저희가 3개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산학, 협력, 기타, 그리고 사업 관리 및 운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교육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79.7%, 산학 협력에서 47.4%, 기타 영역 76%, 사업 관리에서 72.4%를 집행하여 현재 65.1%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혁신사업에서 관련돼서 자율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운영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교육 혁신주스에서는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은 달성이 되었고 2개 영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육환경 혁신지수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학생과 또 교직원 또 이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역량 혁신지수에서는 연간 교수님들의 상담 실적에 대해서는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지금 현재 국가고시 앞으로 진행되는 합격률이라든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이런 공인 영어 성적 지금 현재 통계 중에 있어서 아직 미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혁신 지수에서도 현재 가족회사 MOU 체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장 실습 동일업체 취업률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건강기능 교육 참여율이라든가 또 청라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이미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혁신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업 영역별 우수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 분야의 교육과정 분과위원장이신 한석용 교수님께서 교육과정 분과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육혁신, 교육과정 분과 우수 사례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은 저희 대학의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그리고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세 번째는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평가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핵심 역량 분야들 개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캡스톤 디자인 국가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두 가지 단어연구 포스트 경진대회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진단도 개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 교수 선생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의 4년과 기전 그리고 문제상 교육 목표에 따라서 고등간호대학교 5대 핵심 역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초 인성 역량, 그리고 직무 인성 역량, 현장 실무 역량, 미래 간호 역량, 사회 기여 역량 총 5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역량은 두 개의 사회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 인성은 기초 소양과 직업 기초, 직무 인성은 간호 직무 사고력과 간호 힘 리더십, 현장 실무 역량은 실무 기초, 실무 수행 역량, 그리고 미래 간호 역량은 글로벌 역량과 창의력 역량, 마지막 사회 기여 역량은 건강 증진 역량과 가치 창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5대 핵심 역량에 따른 10가지 하위 역량에 대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도구 개발하는 그런 과정은 하위 역량별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핵심 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대외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내부 환경 분석을 해서 저희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체계도와 교과목 연계표를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0개 하위 역량에 대한 50문항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서 포털에서 보시면 100%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좀 따라하지 않아,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저희 지도교육 센터에 오승민 선생님이 2시간이 달려가가지고 해준 것들이 되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다 해주었고요. 그리고 각각 영역에 따른 점수를 나중에 여기서는 오늘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공교육과정 운영에서는 2019년도 핵심지원 사업에서는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그런 실기평가를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과목 실습 1, 기본과목 실습 2, 운영과목 실습 3개 교과목에서 운영을 하였고, 이러한 것에 더해서 2020학년도에는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특강,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 그런 자문을 좀 교육과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시뮬레이션 실습, 김종식 교수님 운영하시는 시뮬레이션 교과목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자문을 통한 학생들의 교과목 운영하는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창의적인 종합 설계에 대한 교과목인데, 학생들이 교양이라든지 정경도 교과목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병원에 실습을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가졌던 문제들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제품이나 창의품을 좀 증명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시제품으로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창의품도 물론 나왔지만,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수한테 광고에 해당한 VR을 접목한 그런 두 개의 그런 콘텐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과물을 해서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는 저기 프랑에 걸려져 있겠지만 창의적 아이디어상을 수상하는 것들도, 특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것들이 상을 받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의 귀한 것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또 똑같은 작품의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한 달 중증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는 줄들을 정리 기구를 2가지를 만들어줬고, 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조선대학교 병원의 위치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VR 로드뷰를 통해서 만들었고, 혈당 체크기를 하나 손으로 집어야 되지만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가지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너무나 귀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본 그 현장 부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병원에서 만들어야 될 것들 학생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요즘은 모든 수도권 병원들에서 간호교육을 시행을 할 때 단순한 고전적인 방법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VR을 활용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한 2가지 VR을 보시고 병원에서 VR을 개발하고 싶을 때 저희 대학에 의뢰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제가 거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언택트 시대가 돼서 실습을 못 갈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자고 의견을 드렸다는 거기 흔쾌히 응하셔서 이번에 그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은 재학생이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더불어서 만족했던 그런 교육과정 운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영양기반 전공교육과정 평가입니다. 이번에 2020학년도에는 시스템 부분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학습성과 입력 시스템도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CQI 입력 시스템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 총무팀에 있는 요한쌤하고 기성 선생님이 되게 힘들게 많이 했는데 하게 해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연구 포스터 경진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3학년들이 했던 내용인데요. 간호연구에 대한 포스터를 연구 결과까지 도출해낸 것들을 학생들이 내서 그런 것들 저희 혁신 파트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해서 총 5개가 상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얻어진 작품들이 이번에 저희 간호인증 평가 할 때 5층에서 더욱 기술을 내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대상 수상했던 작품 중에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이 대학생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지식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 행위 실천대에 미치는 효과라는 이런 실험 연구를 도전을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결과가 나왔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최우수상답에는 간호대학생의 MBTI에 따른 학업 성취도, 임상시설 만족도 및 직무 결정 수준에 관한 연구를 또 내가지고 여기 또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성과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간호관리학 교과목의 김유정 교수님께서 간호관리학 실습에서 이거를 보고서를 받으셨는데 이거를 너무 좀 아까워가지고 묶어두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평가할 때 조금 내놓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김유정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가지고 성과대관이랑 뭐예요? 경진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실태 파악에 대한 부분, 최우수상은 병원형 근로시간과 수면시간과 관계, 우수상에는 청소년 건강 행태가 신체 발달 미치는 영향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상 받았던 학생들 사진이 나와지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이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의융합본과위원장이신 안민권 교수님께서 교양교육과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센터장 안민권입니다.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까운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잘 무사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2019
20년을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모두 수고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지원생님들, 뭐 학생들도 모두 힘들었을 텐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산방울들이 나오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하반기 전문대 교육협의회 교수학습 발전협의회 그 온라인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거기 참여자가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거기 이제 발표자 중에 그 마산대학교 교수학습 센터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습 교육에 관해서 간호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 저희 VR을 잘하는 대학도 교육부 장관상을 2년 연속 받고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저도 좀 자랑 좀 했죠. 그래서 여기 탁톡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걸 이제 떠올리면서 20년도 성과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저는 이제 그 교육과정 분과 중에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교양교육 그 지원센터도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 다 아시겠지만, 교양교육 과정 중에 이제 그 특이하고 조금 내세울 만한 것을 저는 이제 생각하다가 교양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우리 학교는 이제 다른 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그 외부에서 컨설팅 해주신 분께서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교양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내주었습니다. 교양교육 서포터즈 활동은 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서포터즈가 돼서 교양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런 의견을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교양 쪽에서 이제 실현을 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수사례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교원 개별 계획 기반 교수학습 향상 및 일원이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제 AI 창의와 교수법 향상 및 연구 개발의 그 내용으로 보시면 교수법 연구 모임 지원, 이 모임 지원을 통해서 이제 올해는 3개 그 팀을 지원을 하셨죠. 그래서 그 3팀 중에 한 팀에서 그 교사학습 혁신대회에서 출품을 해서 교육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되었죠. 이런 기원을 통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학업 지원 고도화 프로그램 ABC라고 이제 AI 창의학 경진대회인데요. 창의학 경진대회 이제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학생들께 그 우수작을 시상을 했던 거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동영상으로 재생된 UCC나 VR 작품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팀 중에서 외부 대회는 이제 창의력 경진대회, 창의력 교육 학회라는 곳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 주로 이제 4년제 대학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출품을 해서 입상을 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교육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미래형 창의학 교양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요구 조사랄지 또 전반적인 그 체계를 확인하고 미래 사회에 맞는 4차 산업 미래형 창의학 교양교육 과정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하는 모습들이고요. 모집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또 분석 후에 개편을 하고 새로 워크숍으로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 연구모임 지원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교수자의 전문성 제공 및 학습자 중심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요. 기초 연구 기회를 제공했고 교수자 상호 간의 경험 교류 또 교수법 노하우가 공유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수법 연구모임 하신다고 해서 꼭 교수학습 혁신대회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중에 교수학습 혁신대회에 참가하신 팀이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최근범 교수님과 최민주 교수님이 이제 그 혁신대회에 참가하셨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핵심 기본 강의서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블렌디드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출품을 하셨고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을 되셨죠. 그래서 2년 연속 수상돼요. 2년 연속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돼요. 2년 연속 수상되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아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랬죠. 그래도 잘하면 줘야겠죠. 잘하는 팀에게 줘야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이제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죠. 제가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영문 교수님과 최민희 교수님 이따가 수상식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I 창의화 경진대회인데요. 이건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션을 줘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콘텐츠랄지 UCC 같은 거. 그래서 올해도 수행을 해서 학교 홍보 영상이나 VR 콘텐츠가 제작이 돼서 뒤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그래서 그 창의화 경진대회에 그 참여했던 팀 중에서 우수작들을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외부 대회들이거든요. 한국창의력교육학회라는 곳입니다. KCI 한국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에서 봤고요. 자, 이 창의화 경진대회 참가팀은 그래서 5개 팀 중 교내 사전심사를 통해서 어썸 팀이라고 그 건가빈의 7명이 그 VR로 이제 제작한 심폐소생술을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VR 심폐소생술 교육이고요. 창의적 아이디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욕심으로는 큰 상을 더 받고 싶었지만 조금 그쪽 거기서 제가 수상작들 다 보니까 원하는 약간 방향하고 약간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분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지원센터하고 창의음악 교육센터의 그 올해 성과 의무를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혁신 분야 중 취창업 지원 혁신에 대한 우수 사례를 취창업 지원 분과위원장이신 이정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최종 목적지인 취업과 창업을 향해 저희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취창업체 분과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중장기로 취창업 지원의 방향성은 단순한 여기에 재학하는 재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진로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동시에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저희 방향을 잡고 저희가 취업 지원을 내시하고 맞춤형 진로 지원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세부적으로는 전공 역량을 좀 강화시키면 취업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그리고 취업 역량도 강화시키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간호사들을 양성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도움을 주자. 그리고 소수이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방향성을 좀 주자. 그래서 맞춤형 취업 지원과 그다음에 취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학교 포털을 통해 관리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인성 부분은 저희 상담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검사와 또 상담과 구체적인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요구도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스펙이라고 하는 다양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역량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취업 쪽에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을 위한 BLS 프로바이더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올해 10차례 했고요. 아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서 아직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금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되게 원활하게 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자신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고취되었다는 것들을 사후평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BLS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쉽진 않지만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시간을 굉장히 투자하지만 그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만족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산업체 맞춤형 실기 교육 및 평가를 저희가 우수 사례로 가져왔는데 산업체마다 신규들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그 핵심 설계 부분들의 다양성들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산업체랑 매칭해서 거기에 있는 산업체 인사들이 저희 학교에 직접 오셔서 그 병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매칭해서 소규모로 굉장히 밀접하게 학생들에게 IV며 돈요관리며 이런 것들을 직접 훈련해주고 실제적으로 병원에 들어오는 과정 및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적응하고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멘토링이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끝나고 난 후에 여기 산업체에 지원해서 취업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취업 역량 쪽에서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은 못 되었으나 상무병원하고 저희가 산업체 맞춤형 설계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작년 학생들이 상무병원 취업 공고가 나자마자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해서 부서장들과 면담까지를 하신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해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러한 산업체랑 맞춤형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물론 스킬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병원 적응이 문제가 없지만 대인관계 안에서 갈등관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갈등관리를 좀 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산업체랑 같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롤플레이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운영을 좀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학생들과 모둠처럼 소규모로 산업체 학생들과 학생들 이렇게 4명 정도가 이렇게 꾸러미처럼 앉아서 실제로 역할을 담당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좀 더 가장 괜찮은 방법들을 조언을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처음인 것이 여기 참여해서 되게 좋고 내년에도 계속하면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었고 참여하셨던 산업체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신규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 학교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갈등 관리가 좀 선도적으로 지금 취업한 졸업생들의 이직률을 좀 예방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광역시 간호사회랑 실은 연계해서 시나리오 부분에서 조언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고 산업체 맞춤해서 학생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정맥주사를 옆에서 1대1로 매칭하다 보니 맨 끝에는 전부 학생들이 스스로가 직접 친구 팔에게 직접 스타트하고 성공하는 그 쾌감을 느끼면서 좀 더 자신이 있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요. 갈등관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각자가 소규모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올해 처음 재학생들의 요구도를 받아서 저학년들이 추천업에 대해서 약간 관심도도 낮고 미래 진로에 대한 다양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도했던 프로그램인데 간호직 탐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학년들을 간호계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직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로 거기에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스텝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시도를 했고 저학년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3학년들을 멘티로 엮어서 멘토-멘티 형식으로 해서 총 이번 프로젝트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희망했던 응급실팀, 수술실팀, 감염관리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간호사팀, 그다음 보건소 공무원팀 이렇게 5팀이 각자가 두 발로 뛰면서 그 길에 나가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과 향후 방향성까지를 조사해서 서로가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참여했던 그 저학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간호대학에 들어오면 오로지 임상간호사만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내년에는 내가 좋은 멘티가 돼서 후배들에게 길을 조금 같이 알아보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기는 진로 결정 자기호능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걸로 앞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취업 멘토링을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올 4학년들 중에서 미리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에게 졸업생, 재학생이 후배 재학생들에게 멘토링처럼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취업 성공 후기를 저희가 지금 받아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인데 의외로 4학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 내가 저 병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자기소개서며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며 뭐 이런 것들까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털 사이트나 추창업 쪽 자료방에다가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서 재학생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자 하는 방법으로 지금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들과의 졸업생 멘토링에서 구체적인 그 병원의 특징, 복지, 뭐 연봉, 다양한 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저 병원에 대한 어떤 진로 방향성을 정할 때 그것을 지금 멘토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얘는 1월 달에 그 줌을 통한 언택트로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듣고 질문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재직자 졸업생들의 멘토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간호직 탐방에서 이렇게 팀별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실제 경진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졸업한 학생들과 미래의 구체적인 졸업까지를 위해서 보건교사 꿈터랄지 지역사회 보건지 꿈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보건교사들이 지금 연간 2명씩은 임용이 돼서 현재 지금 보건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작년에 졸업했던 학생이 1차 임용고시 필기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차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도움이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역사회 쪽도 2020년 2월에 졸업했던 우리 학생이 공무직에 시험을 쳐서 지금 영암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최신판을 이렇게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지역사회 내에서 참 빨리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에 우리 학교의 추천센터가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혼자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포털에다가 취업 정보 관리를 사전 데이터 관리와 사후 데이터 관리를 지금 이렇게 플래닝을 세워서 집어넣고 이것들이 나중에 학생들 취업을 위한 이력으로 쭉 이렇게 엮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학생들은 재학 시절 내내 내가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결과치를 자기 포트폴리오처럼 어디나 지원하는 산업체에 들고 가서 나의 역량들을 조금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학협력혁신 두 번째 발표로 산학연계교육지원 분과위원장이신 위성욱 교수님께서 산학 네트워크 및 연계교육 강화와 인앤아웃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욱입니다. 너무 혁신 사업을 하면서 실적과 성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팀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좀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분과에서는 딱 엑기스만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분과에서는 큰 틀로는 교육 환경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스마일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그 교내 또 교외에서 이렇게 실무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앤아웃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이제 우수 사례라고 준비한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그 교육 환경 구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감염관리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5층에 음압병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 구축이 되면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그 감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술기들을 많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간호대학에서 음압병실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이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 대학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스마일 프로그램이라고 산학 네트워크를 이제 강화하고 산업체와 학교에게 연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저희 목표인데요. 일단 이제 큰 틀로는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산업체, 그러니까 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체 또 국가기관과 가족회사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한전, KDN에서 요구했던 직원들의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회사를 운영했던 그 이제 기관과에 저희가 또 필요한 산업체 맞춤형 주무식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정규 교육과정과 매칭해가지고 그 광주병원과 KS병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저희 정규 교육과정에 녹여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앤아웃 프로그램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산업체 인턴십이나 체험견학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에서 학생들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금 잦아들어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학생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올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실습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대학은 100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을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3, 4학년들이 거의 50% 본인의 이제 현장 실습 50%를 산업체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실습을 보낼 수가 없었지만 저희는 다행히도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어가지고 학생의 어떤 목표에 한 50% 가깝게 있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나머지 실습은 최대한 현장에 가깝게 콘텐츠들을 구입을 해서 혁신지원 사업비로 콘텐츠를 구입을 해서 교내 실습과 또 원격 실습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현장감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말 교수님들께서 10개 교과목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생들이 아예 병원 경험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그런 환경에서 다행히도 경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담진 않았으나 글로벌 저희가 이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글로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글로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영어권으로 해외 현장 실습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동시에 일본과도 그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교류를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일본 그 미야자키 간호대학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참여하는 학술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서로 영어로 발표해서 그 의학 용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학생 간호사들의 역할이나 또 이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매우 뜻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단에서 오랫동안 보건 전문가로 활동했던 단원이신 어떤 박사님, 윤규현 박사님 모시고 또 온라인 특강을 해가지고 또 학생들한테도 간호사의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삼았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실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혁신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글로컬 혁신 분과위원장이신 김유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혁신 분과위원장 김유정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2020년 동안에 우리 교수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또 직원들, 교직원분들, 또 우리 학생들 전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건강증진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라봉사단을 통해서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가서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장님께서 또 구례문수상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 신조신 처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례 수혜로 이번에 굉장히 물난리로 힘들었잖아요. 3번 가가지고 구례 지역을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창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라봉사단이 한국농어촌봉사에서 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청라봉사단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정 선생님이 우리 동해수랑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교육은 크게 생애 주기별로 청소년들, 또 성인들, 노인들 파트, 그다음에 소수 집단별로 장애인, 새싹가족,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열악한 학생들이죠, 꼬마들이죠.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6 섹션을 나눠서 이번에 건강증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은 아직 못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열심히 저희가 MOU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승무원들 대상으로 10번을 했습니다. 10번 대단하죠. 우리 학생들 40명이 해서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대상으로는 노인들 지금 거의 뭐 가족들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번 했냐면요.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3번 보냈고요. 그 다음에 4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집단별로 장애인이죠. 장애인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 가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오늘도 가야 되는데 못 가거든요.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가족은 여기가 제일 많이 했어요. 15번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여기 지역아동센터 광주 지원단 협조를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갔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잘하니까 계속 와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해서 아무튼 15번 하느라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도 여기는 비대면으로 2번 정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고요.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혁신지원사업 사업 영역별 우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해주신 분과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였던 각종 경진대회 및 교수학습 혁신대회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상장은 총장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상금과 꽃다발은 혁신지원 사업단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를 호명하면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1, 2학년 동안 배운 전공 교과목 및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소통, 전문, 창의, 문제 해결, 팀워크, 실무, 인성 등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호명하는 학생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가빈, 임유경, 이송화, 변찬웅 학생입니다. 먼저 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어썸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권가빈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권가빈. 위 학생은 조선간호대학교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학년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상장 전달과 함께 표창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수익권 정리기구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베스트 초이스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임유경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최애 우수상 임유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축하합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병원 VR 로드뷰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기가 막히죠 팀의 이송화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이송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티커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실버타운 팀의 변찬웅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장여상, 변찬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네, 축하합니다. 수상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유동 차렷, 네, 경례 축하드립니다. 다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의력 경진대회 수상입니다. 수상자를 호명하면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창의력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에 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한 어썸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권가빈 학생이 대표로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창의적 아이디어상 소속 조선간호대학교 팀명 어썸 프로젝트명 VR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권가빈.
위 학생은 한국창의력교육학회에서 개최한 제3회 대학생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경례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경진대회 수상입니다. 창업경진대회는 간호학과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환자, 보호자, 간호사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치 창출, 도전, 집단 창의, 자기주도 역량 등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호명하는 학생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민, 정가영, 전예린 학생입니다. 먼저 팔로우 미스트라는 창업 아이템을 기획 및 제작한 시에테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임정민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상, 팀명 시에테, 팀장 임정민. 위 팀은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업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상장 전달과 함께 부상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 키트라는 창업 아이템을 기획 및 제작한 협력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가영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팀명 협력, 팀장 정가영,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네. 축하드립니다. 부상과 꽃다발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 키트라는 창업 아이템을 기획 및 제작한 바카스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전예린 학생이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팀명 바카스, 팀장 전예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 축하드립니다. 수상과 꽃다발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촬영 경례.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0년 교수학습 혁신대회에서 핵심 기본 간호술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블렌디드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수 부문입니다. 최근봉, 최민정 교수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최금봉. 이 사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0년 교수학습 혁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표. 다음은 상장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최민정. 이 사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0년 교수학습 혁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이에 상장은 수여함. 2020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대로. 다시 한번 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혁신지원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평가 학생과 지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실무 담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교수학급 혁신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성과를 간단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최민정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최민정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또 분들께 잠깐 인사를 드리고 발표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교수님, 이정미 교수님과 또 안민곤 교수님께서 VR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적용하셔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걸 이제 최근봉 교수님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상을 탈 수 있을까? 좀 되게 힘든 과정이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 자체가 실은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또 그에 따른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매력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런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적용하고 또 평가하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실은 교육학차장님 최미정 교수님과 또 상을 수상했던 이정미 교수님, 안민곤 교수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핵심 기본 간호술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블렌디드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 방법, 절차, 그다음에 결과, 결론, 재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이 코로나가 되게 교육 환경의 변화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되게 이론 중심, 전통적인 강의, 근데 앞으로는 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그런 창의융합 교수법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택트 시대에 맞는 미래 창의융합형 간호인재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에 맞는 AR, VR 그런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기본 간호술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이런 블렌디드 교수학습법에서 지식이랑 수행 능력, 자기 효능감의 그런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설계는 얼슈어 모형을 기반으로 부분을 비교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설계 연구를 진행하였고 비공간호학 실습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얼슈어 모형의 모델을 보시면 분석을 통해서 수업 계획을 진술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어떤 교수, 어떤 방법,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참여자의 유도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요구도 조사는 크게 4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대학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재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렴한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한 내용과 또 저희 혁신사업 계획서에서 분석한 내용, 또 산업재 간담회를 통한 요구도, 교과목 CQR을 통한 재학생 학습자 요구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과정의 의령 수렴에서 이거를 분석하고 잘 보이진 않지만 혁신지원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VR이라든지 뭐 AR 이런 수업 관련된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미래의 어떤 교육에서 있어서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산업재 간담회를 통한 그런 산업재에서 어떤 핵심술기의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고 가면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고 교과목 CQI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그랬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교수 어떤 그런 그 매체들이 학습법에 대한 매체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목표를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이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다양한 뭐 이러닝이라든지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 이렇게 해서 혼합 교육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본 가능식 VR 컨텐츠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2학년, 또 3학년, 4학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혼합한 그런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또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러닝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에서는 팀별 학습으로 저희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에 자기 성찰이 가능하도록 지침서 작성이라든지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사전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주요 내용들을 LMS를 통해서 탑재를 했고 온라인을 찍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 소개라든지 실습 운영 방법, 그다음에 핵심 술기 동영상, 자가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실습 전에는 이제 들어와서 학습에 대한 그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필고사와 또 저희가 필요한 연구 도구, 그다음에 중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거의 동일하게 그 중재가 되었지만 실험군에게만 이제 VR을 적용을 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후 조사에서도 실습 후에 실험군은 이제 개인 성찰일지, VR을 경험한 개인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동일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LMS를 통해 탑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널싱 스킬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여기 그 저희가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과는 수기책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고 학생들이 집에서 동영상 학습을 미리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방법을 이렇게 공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는 그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술기 수행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필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또 실제로 강사 시범, 훈련, VR 시뮬레이션, 또 버추얼 아이보이 이런 다양한 그런 실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팀별에서는 자기 조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고 피드백을 해줬고 마지막에는 실습 지침서 그 자기 소감이라든지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VR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개인 성찰 일지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저마다 좀 흥미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실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게임으로만 보던 이 VR을 실제로 이렇게 술기에 관련된 VR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더 익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사수법 적용 결과에서 보고자 했던 지식이라든지 수행 능력, 자기 혼동감, 또 수행 능력은 전부 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뭐 실험군뿐만 아니라 대조군도 사전사후 전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봤을 때 VR 블렌디드 자체가 그 안에서 다양한 그 학생들이 실습했던 것들이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사전사후는 전부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군의 차이에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VR, 저희가 VR에 정말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했기 때문에
VR은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이 어떤 수행 능력이나 자기 혼동감에 조금 더 대조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좀 더 흥미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 VR을 경험한 실험군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학습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도 올라갔으니 산업체에서 그만큼 적응을 잘할 것이고 저희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실습의 만족도라든지 학습의 몰입이 정말 교수 어떤 학습의 방법에 도움이 되고 그만큼 실습 교육의 니시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기본강의 실습 교과목에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좀 더 적용을 해서 그만큼 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좀 보고 학습자 요구도를 반영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주신 최민영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미래형 간호교육 혁신대학 조선간호대학교의 2020년 혁신지원사업 온택트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과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 및 전시 작품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각 대학 및 산업체에 공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선존 팀장 건가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VR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은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봤고요. 비의료인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VR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방법을 교육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스트 초이스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출한 제품이 수액관 정리기구라고 해서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수액을 보통 이렇게 한두 줄씩 차게 되는데요. 그보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액 라인을 달게 돼요. 그래서 그 수액 라인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정리를 하고자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수액 라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간호사들의 투약 오류를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케이블 홀더에 색깔을 조금 더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 바로 수액관 정리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허를 조금 더 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제품을 품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중 제품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조의 조원 이송아입니다. 저희 조는 조선대학교 병원 VR 로드뷰를 제작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실습 전 병원 탐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지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서 실습 전에 병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한 병원
병원 로드뷰 VR 프로그램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내부 구조와 검사실 위치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병원의 구조도 한 번 더 파악하게 되었고 또 실습할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혈당 체크지를 펜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병원 실습을 하면서 이제 혈당 체크지를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그 펜에다 부착을 해서 같이 들고 다니면 더 편하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된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병원에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더 이제 편리하게 혈당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장하게 된 시에테팀의 임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필러 위스타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계획해서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 상품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결에 잠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섬유에 뿌림으로써 신경 안정과 좀 수면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계획하고 만들면서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때로는 제 앞으로 성숙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일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포함이겠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많이 제 일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학년도 간호연구 포스터 경진대회 대상팀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교육이 대학생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지식과 행위 실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종류가 증가하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차 유행이 예고되면서 감염병의 예방이 중요한데 호흡기 감염병은 기본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비보건 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이 대상자들의 지식 수준과 행위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하였고 총 60명 G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비보건 계열 20세부터 23세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했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지식, 호흡기 감염병 예방 행위 실전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시 T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 저희가 2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예방 지식이 더 높을 것이다. 두 번째, 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행위 실천도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비보건 계열 대학생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응급 전문 간호사를 인터뷰하게 된 무엇이든 물어보살 팀입니다. 응급 전문 간호사님을 인터뷰한 이유는 저희 간호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응급실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응급 간호사와 응급 전문 간호사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그 배우는 과정이 전문적이었고 디테일하여서 그 하는 일에서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보람 또한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서 되게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현실과 또한 배움과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는 이번 간호지 탐방 프로젝트에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들 뵙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돌고 있는 시대에서 이런 의료진 분들의 수고가 많아지는 가운데서 팀원들과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화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두 곳을 돌고 총 7분의 의료진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감염 병동 등을 돌아보면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그 감염관리 부서가 뭔가 행정직이나 사무직 부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조금은 좀 다른 부서들과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료진분들이 많은 수고도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0년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정재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빅데이터를 환영하게 된 이유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합리적인 도구를 연구나 임상에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혁신 사업이었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했지만 이제 다른 임상의 많은 문제들이나 간호 학생들의 많은 문제들에서도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봉 교수입니다. 2020학년도 교수학습 혁신대 저희 교수학습법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수학습법의 설계 및 적용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키워드에 맞춰서 교수학습법을 개발 및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육 혁신이라든지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저희가 교수학습법을 블렌디드 러닝 학습법으로 적용하여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간호교육 혁신, 기존 실습 보완, 현장 중심 인재에 맞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 방법을 계획하였고, 체계적인 설계 아래서 수업 적용을 해서 다양한 교수 학습법으로 블렌디드 러닝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PBL이나 플립드 러닝, E-러닝, 그다음 VR 시뮬레이션 등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측면이나 산업체 측면, 교수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와서 저희가 이런 교수 학습법을 미래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니스트 및 학사행정 고도화 사업은 역량관리, 학사, 행정 전반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잘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하여 향상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다양한 실습 방법 보좌하려고 제가 프로그램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구매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V심이라서 상황극을 주로 상황을 제시해서 술기 훈련을 하는 V심 프로그램과 술기에 집중해서 하는 널싱 스킬 프로그램 하고 있어서 다양한 과목과 지금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서 현재 이제 실습의 보좌 부분에서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가족회사 제도라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회사 제도는 지역 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종합병원 아니면 대학병원 그리고 일반 산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실습 기간을 확보한다든지 산업 공동연구 아니면은 다양한 교수님들의 산업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그런 협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이제 2019학년도에는 5건을 체결하였고 2020학년도에는 가족회사 체결 건수가 이제 목표는 10건이 잡혀져 있고 12월까지 중앙아동병원부터 광주 CT병원까지 총 6건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5일 광주 첨단종합병원 가족회사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글로벌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글로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가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고 일본에 가서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대응하고자 글로벌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강이라고 코이카와 관련된 특강 강사분을 초청하여서 글로벌과 관련된
생생한 취업 현장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비대면을 이용하여 특강 강사분이 특강을 강의하셨고요. 그 결과 글로벌 취업 관심도는 2.9 상승하였고요. 글로벌 역량은 3.1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